단백질 드시고 계십니까? 달걀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닭가슴살도 챙겨 드시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리가 가늘어집니다. 걸을 때 힘이 없습니다. 계단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단백질을 드셨습니까?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을 드시면서도 근육을 잃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입니다.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무엇을 드시냐보다 어떻게 드시냐 때문에 근육을 잃고 있습니다. 음식의 종류가 아닙니다. 식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식습관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천법까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시작합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힘이 좀 없어지는 거지. 그런데 아닙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근육은 1년에 1%에서 2%씩 줄어듭니다. 1년에 1%에서 2%.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의 10%에서 20%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계단에서 난간을 잡게 됩니다. 일어날 때 무릎에 손을 짚게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 다음이 더 무섭습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작은 병에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리고 낙상입니다. 넘어집니다. 골절이 옵니다. 수술을 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 이후로 걷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는 근감소증이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육은 몸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뇌도 함께 지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근감소증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매일 조금씩 옵니다. 어느 날 계단에서 난간을 잡는 내 손을 보는 순간 이미 꽤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약이 먼저가 아닙니다. 운동이 전부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식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이 2가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루 근육 합성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첫 번째, 아침을 대충 드시는 습관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커피 한 잔이셨습니까? 빵 한 조각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까?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을 합니다. 숨을 쉬고 체온을 유지하고 세포를 복구합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근육입니다. 밤새 근육을 조금씩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몸은 이미 근육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와야 합니다. 단백질이 들어와야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런데 커피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가 켜지지 않습니다. 오전 내내 근육은 계속 분해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 중에서도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류신이 근육 합성의 시작 신호를 보냅니다.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생선, 콩류에 풍부합니다. 아침에 이것 중 하나만 드셔도 다릅니다. 죽을 드신다면 거기에 달걀 하나만 넣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습관입니다. 밥을 많이 드십니까? 국에 말아서 빨리 드십니까? 면이나 죽, 떡을 자주 드십니까? 이것이 왜 문제냐면 혈당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오래 하시면 배는 나오는데 근육은 줄어드는 현상이 옵니다. 보셨을 겁니다.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복부만 나오는 분들.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바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밥량을 조금 줄이십시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리고 식사 순서를 바꾸십시오.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십시오. 밥은 나중에 드십시오. 천천히 씹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정리합니다. 아침 단백질 부족, 탄수화물 위주 식사. 이 두 가지가 하루 근육 합성 스위치를 끄는 가장 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이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근육을 잃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루에 단백질 드십니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십니까? 저녁에 고기 드시고 낮에는 거의 안 드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백질, 근육으로 가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다 먹었으니 괜찮다. 그런데 아닙니다. 근육은 총량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타이밍으로 움직입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근육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지방은 창고가 있습니다. 남으면 몸 어딘가에 저장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다릅니다. 한 번에 많이 들어와도 일정량 이상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에너지로 쓰이거나 그냥 빠져나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 흡수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낭비됩니다. 근육은 조금씩, 자주, 꾸준히 합성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나눠서 드실 때 근육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 두부 반모, 그릭 요거트 하나. 이 중 하나면 됩니다.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콩이 들어간 반찬 하나면 됩니다. 저녁에 고기나 두부면 됩니다. 한 끼에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세 끼에 나눠서 드십시오. 간식도 활용하십시오. 견과류 한 줌,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팩. 이것이 근육을 살리는 간식입니다. 과자 대신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정리합니다. 단백질은 많이 드시는 것보다 자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챙기십시오. 이것이 근육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씹기가 불편하십니까? 이가 좋지 않으십니까? 턱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드러운 것이 편하십니까? 죽을 자주 드십니까? 국수를 드십니까? 빵을 드십니까?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년 전입니까? 2년 전입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신다면 꽤 됐다는 뜻입니다.
씹는 힘과 근육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십니다. 씹는 것은 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씹는 동작 자체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몸 전체의 근육 활동을 자극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부드러운 것만 드시면 씹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턱 근육이 약해집니다.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듭니다. 전신 근육 활동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영양 문제가 있습니다. 죽, 국수, 빵, 음료. 이것들은 대부분 단백질이 적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입니다. 부드러운 것만 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백질이 부족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여기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딱딱한 것을 억지로 드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백질이 높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두부조림입니다. 부드럽습니다. 단백질이 높습니다. 달걀찜입니다. 씹지 않아도 됩니다. 단백질이 충분합니다. 생선살입니다. 결대로 부드럽게 발라 드실 수 있습니다. 달간심입니다. 삶으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두부조림, 달걀찜, 생선살, 달간심. 씹기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백질은 채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조금 더 씹으십시오. 같은 음식이라도 천천히, 더 많이 씹으십시오. 씹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뇌와 근육이 함께 깨어납니다. 식사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근육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물을 몇 잔 드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커피는 드십니까? 차는 드십니까? 그런데 물은요? 물만 따로 챙겨 드시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증이 없으면 안 마셔도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육의 70% 이상은 수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축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회복이 느려집니다. 피로가 빨리 옵니다. 운동을 하셔도 효율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탈수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매일 쌓입니다. 오늘 물을 조금 덜 마셨습니다. 내일도 조금 덜 마십니다. 모레도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몸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근육이 항상 제 기능을 못하는 몸이 됩니다. 특히 위험한 패턴이 있습니다. 커피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 전에 물 한 잔을 먼저 드십시오. 커피를 마신 후에도 물 한 잔을 추가로 드십시오. 이것만 하셔도 하루 수분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드시면 됩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고 일어나면 몸은 이미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수분을 보충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첫 번째 보충이 아침 물 한 잔입니다. 식사 사이사이에 한 잔씩 드십시오. 보리차도 좋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됩니다. 하루 목표는 어렵게 잡지 마십시오. 작은 컵으로 6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자주. 단백질과 똑같습니다. 자,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단백질 부족, 탄수화물 위주 식사, 단백질 몰아먹기,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 물 부족,
이 5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5가지를 다 고치셔도 근육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째입니다. 이것은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근육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습관 5가지를 다 고치셨습니다. 단백질도 나눠서 드십니다. 아침도 챙기십니다. 물도 마십니다. 그런데 근육이 생각만큼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육은 먹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재료입니다. 재료만 있다고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려야 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입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 만들어집니다.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근육을 회복하고 합성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주무시는 시간을 여쭤보겠습니다. 5시간이십니까? 6시간이십니까? 주무시는데 자주 깨십니까? 새벽에 일어나십니까? 수면의 질이 낮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먹는 것을 아무리 잘 챙기셔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그것부터 줄이십시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화면을 끄십시오. 방을 어둡게 하십시오. 이것만 하셔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밤 동안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햇빛입니다. 햇빛을 받으면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에 직접 관여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집니다. 피로가 빨리 옵니다. 회복이 느립니다. 60대 이후에는 비타민 D 결핍이 매우 흔합니다. 실내에 주로 계십니까? 외출을 잘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햇빛 아래 나가 계십시오. 산책이면 더욱 좋습니다. 걷는 동안 햇빛을 받으십시오. 다리 근육을 쓰십시오. 비타민 D도 채우고 근육도 자극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움직임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려면 근육에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자극이 없으면 단백질은 갈 곳을 잃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십시오. 그것도 자극입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그것도 충분합니다. 장을 보러 가십시오. 마트 안을 한 바퀴 도십시오. 계단을 하나 더 오르십시오.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은 식사만이 아닙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햇빛을 받으시고, 조금 움직이십시오. 이 4가지가 함께 갈 때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십니까?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면 캡처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당장 쓰실 수 있는 루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냉장고에 붙여 두십시오. 가족분께 보내 드십시오. 이 루틴 하나가 3년 후 몸을 바꿉니다. 아침입니다. 눈을 뜨셨습니다. 제일 먼저 물 한 잔입니다. 따뜻한 물도 좋습니다. 상온도 좋습니다. 찬물만 피하십시오. 자는 동안 빠져나간 수분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 다음 아침 식사입니다.
단백질을 먼저 드십시오. 달걀 하나, 두부 반모, 그릭 요거트 하나, 생선 한 토막.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밥이나 죽은 그 다음에 드십시오. 아침 식사 후에는 햇빛입니다. 식후 20분에서 30분. 밖으로 나가십시오.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면 됩니다. 이 시간이 비타민 D를 만들고 아침 혈당을 잡아주고 다리 근육을 깨웁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것입니다. 점심입니다. 식사 순서가 있습니다.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십시오. 그 다음 단백질 반찬입니다. 밥은 마지막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 지키셔도 혈당이 달라지고 단백질 흡수가 달라집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한 입에 15번 이상 씹으십시오. 밥량은 평소의 3분의 2로 줄이십시오. 처음엔 허전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적응하십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간식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백질 간식을 조금 드십시오.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팩, 견과류 한 줌. 이것이 오후 근육 합성을 이어줍니다. 단백질 공급이 끊기지 않게 하는 다리 역할입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은 과식하지 마십시오. 단백질은 챙기시되 탄수화물은 줄이십시오. 밥 대신 잡곡밥이나 현미를 조금만 드십시오. 늦은 시간에 드시는 탄수화물은 근육보다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무시기 전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방을 어둡게 하십시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것이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그 밤 동안 낮에 드신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뀝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물 한 잔, 단백질 먼저, 식후 산책, 점심, 채소, 단백질, 밥 순서로, 천천히, 오후, 단백질 간식 하나, 저녁, 단백질 챙기고 탄수화물 줄이고 일찍 드시고, 취침 전, 스마트폰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잔.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비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은 1년 후에 완전히 다른 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결정합니다. 60대라도 근육은 만들어집니다.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으면 어느 나이에서도 반응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 오늘, 그때 뭔가 하나를 바꾸셨다면 지금 어떠셨겠습니까? 아침에 달걀 하나를 드셨다면, 식후에 20분을 걸으셨다면, 물을 조금 더 마셨다면, 지금 이 순간 몸이 달랐을 겁니다. 3년 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꾸시면 3년 후가 달라집니다. 오늘 그냥 넘기시면 3년 후도 지금과 같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딱 한 가지만 바꾸십시오. 물 한 잔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단백질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모레는 식후에 10분만 걸으십시오. 이렇게 하나씩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생깁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포기하지 않으시면 걷는 힘, 일어나는 힘, 버티는 힘,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한 삶의 질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부모님께 혹은 형제분께 보내드리십시오. 주변에 근육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보여드십시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을 켜두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단백질을 드셨습니까? 무엇을 드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달걀이셨습니까? 두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드셨습니까? 어떤 답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